자, 겠습니다 6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이죠. 자, 전기사업자는요, 현재 사용 방법, 농사 짓는다, 살립니다. 이런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상, 또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 송전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법적인 특혜를 줍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 보시면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협의가 딱 되어지면은요, 그 필요한 송전선로 공사는 그의 집상 위에다가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협의가 잘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협의가 안 될 것이니까 수용 재결 판단을, 수용 재결 결정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단독으로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히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 구분 지상권 설정을 수용 재결에 맞춰서 줘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또 구분 지상권의 존속기한은요, 보통 30년, 20년 있죠. 그런데 요건요, 이 송전선로가 존속할 때까지 무조건 이것이 5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송전선로 존속할 때까지 강제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 범위는 지상 그 가공선 같은 경우는 그냥 바깥쪽의 선로, 송전선이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냥 바깥쪽 선로의 3km까지입니다. 지하 부분들은요, 딱 관로 설치한 거기에 해당 지하 부분에 수직되어가는 부분이죠. 뭐 큰 원통을 설치했다 그러면 요만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상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거 보시고요. 참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 집단 에너지 전기 사업자의 전기 공급편에서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저 2년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제가 챙기지 못해가지고 바뀐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30만 킬로와트 되어 있죠. 이거 아니죠. 앞에 좀 나왔었습니다. 50만 킬로와트, 50만 킬로와트 이하입니다. 50만 킬로와트 이하. 의 어떤 발전 설비 용량을 갖춘 자들은요,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해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등을 말하는데, 이러면 50만 킬로와트까지 이하의 허가받은 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구역 전기 사업자로 본다랍니다. 그래서 이 30만을 지우시고 50만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다시 왼쪽 부분에 오시면 8번 상입니다. 8번 상 보시면 우리 전기법에서의 중대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 고장도 있는데 중대한 고장은 필요 없고, 중대한 사고는요, 감전사고 통해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3명 이상 발생한 것을 중대한 사고로 본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애들 많이 모이고 노래방 등 있죠. 다수가 모이는 이런 식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정축이나 개축을 할 자들은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만 살짝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일반용은 필요 없습니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죠. 전기사업자용 설비라든지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들은요,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이 사용 전 검사 신청하기 전이나 또는 사업 개시하기 전까지 전기설비나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구분해서 선임하게 되어 있다. 전체 다 보시고요. 또 밑에 2번 사항이 중요하죠. 전기안전관리자는요, 선임 또는 해임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이나 해임을 한 자들은 이 전력기술인 단체 보이죠? 장관 아닙니다.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를 하더라. 또 해임 신고를 한 자는요,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돼 있다. 이 부분도 다 통째로 봐주시는데,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이 대행자편 보시면요,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을 못하는 안전관리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시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또 해임을 하면요, 다른 사람 선임하기 전까지 대행자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대행기한이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0일 이내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기 신사업자의 전기 공급 특례, 아까 요 사이사이에 날개표에서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 아까 나왔었죠.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도 지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송전 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자도 이게 포함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자, 또 송전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자,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는요,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또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급할 때는 전기요금과 기타 공급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정 발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금 낯선 문장들이 신설되었으니까 여기까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이제 집합건물법이 나오네요. 요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인데 양이 좀 됩니다. 한 문제지만은요, 어떨 때 당한시할 수 없고, 이 나오는 파트에서 늘상 나오니까 이 파트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구분 소유권이 형성되는 건물들이 집합 건물이죠. 없고, 어떤 그 공용 부분을 같이 공동 소유, 공동 이용하면서 구조상으로 이제 벽이나 또는 또 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소유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집합 건물인데, 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는요, 원래 원칙은 구조상으로 구분될 뿐 아니고 이용상의 독립성도 갖추어야만이 구분 소유권 형성이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나옵니다. 상가 건물 중에 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구조상 벽이나 층으로 딱딱 쪼개져야 구분 등기한다가 원칙인데 벽이 없습니다. 코너 등기한다라고 부르죠. 코너 등기. 그래서 점포등 보시면 무슨 큰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각종 어떤 지하도 상가 등에 가보시면 판매실로 쓸 때 그냥 벽 안에 따로 구분도 없는데 구분 등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쓰는 건물 용도이면요, 면적을 불문하고 따로 구조상 각종 어떤 벽이나 층이 구분이 안 되어도 이용상 구분만 될 수 있게 되어지면 구분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용상 구분. 그래서 옷을 쌓아두든지 박스를 쌓아둬서도 이 공간을 또 분리할 수 있는데, 밑에 바닥입니다. 바닥. 이 바닥에 보시면요, 바닥에 경계 표지 노란 선을 그어놓고 또 그 사이에 A1, A2, A3에서 건물 번호 표지도 바닥에 적혀져 있으면 어떤 구분상, 구조상 구분은 안 되어도 이용상 구분만 되어진다고 싶으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따로 구분 등기를 할 수 있게 집합 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상세한 경계 표지에 오른편에 있는 데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요, 전유 부분 안 내부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를 안 합니다. 항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묻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용도 보시면 대부분 다 구조상 공용이죠. 주차장, 계단, 복도 등 다 구조상 공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규약상 공용도 보이네요. 이것은 전유 부분으로 쓸 수 있는 101호 세대 내부 안인데 불구하고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체가 다 공용 부분화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용으로 포함이 될 때는 말입니다. 규약으로 그 공용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공정정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101호, 102호 이것이 이 건물 전체의 어떤 구분 소유자를 위한 공용 부분입니다라고 그 취지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101호 등기 딱 띄면 이건 공용 부분이다. 그 등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공용 부분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 문장들 참 중요하죠. 공용 부분의 사용과 지분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 주차장, 복도, 계단 등은요, 그 용도에 따라서 각 공유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를 3대에 넣었다. 좋습니다. 좋은데, 대신 그 한 대 초과되는 2대에 대해서는 또 비용을 내야 된다. 등의 어떤 그들 안에 규약이 있겠죠. 예. 그에 의하면 됩니다. 자, 또, 근데 지분이죠, 지분. 공용 부분의 지분은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어길권도 나와요. 어길권은요, 지분 비율에 따른다. 이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다. 지분 이꼴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분 전유 부분 면적 비율 또 어결권 다 같은 비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종 어떤 어결권이 또 발생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분의 처분이죠. 지분의 처분은요, 공용 부분 지분 처분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을 사고 팔면 따라서 붙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랍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따로 등기하지 않고 전유 부분만 사고 팔면 알아서 딸려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에 어분 보이죠? 비용부담 보이죠? 자, 각종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데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종 어떤 의무도 부담하고 이익도 취한다 해서 지분, 즉 전유 부분 면적 비율, 즉 지분, 요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그 밑에 또 2번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이런 공용 부분을 변경합니다. 변경의 기본 원칙은요, 이 관리된 집회 결의, 이 전체 구분 소유자가 다 모인, 그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다 구성되는 바로 관리된 집회, 이 관리된 집회 결의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3분의 1로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통상적인 집회 결의, 보통의 통상적인 집회 결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통상 집회 결의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그것도 오개권의 과반수이지만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기본 정족수는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이 공용 부분 변경 말고 기타 무슨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관리인 선임 등 할 때 그때는 과반수지만 공용 부분 변경을 위한 기본 정족수는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러나 자, 통상 집회 결의로 이 공용 부분 변경 결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비용이 안 드는 거 있죠. 많은 비용 한 80만 원만 쓰겠다 이런 거 하고요. 또 휴양 콘도미니엄 있죠. 휴양 콘도는요, 방 한 개당 해가지고 회원들이 12명, 20명 해가지고 다 회원 분양을 합니다. 회원 분양. 그래서 집 한 개에 회원이 딸려 있는 사람들이 한 12명씩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그냥 공용 부분 변경이라 할지라도 과반수로 하겠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자, 강화상도 중요하죠. 근데 이 구분 소유권이나 대지 사용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공용 부분 변경입니다. 강화시킵니다. 이때는요, 5분의 4, 5분의 4로 강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파트 제가 체크한 부분들은요,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십니다. 공용 부분 관리죠.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딱 보이죠? 공용 부분 관리는 통상 집회 결의다 해서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 사항은 3분의 2, 3분의 2가 기본이지만 공용 부분 관리는 통상 집회 결의라면 과반수입니다. 그러면서 보존 행위죠. 누가 이 건물에 침입해서 파괴하고 있다. 그럼 누구나 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각 공유자 누구나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 또 밑에 4번 상시면 잘 뜨죠.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채권은요,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해서요. 이 주일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 체납 부분도 다 넣는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사항들 집합 건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